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얻는다.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발명왕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포함해 축음기와 발전기, 영사기 등 그가 보유한 특허만 1093개였다고 해요. 간혹 에디슨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와 함께 거론되는데 실제로 에디슨은 과학자와는 거리가 먼 정통한 기업가에 가까웠죠. 그가 위대한 발명가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발명품들로 시대적인 혁명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발명품인 백열전구는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는데 전구를 상업화하기 위해 에디슨 전기 조명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나중에 톰슨 휴스턴 일렉트릭과 합병하며 미국의 대표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되었죠. 이런 에디슨은 GE의 창립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GE가 설립되었을 때 경영권을 박탈당했고 이사회에서도 제명되었어요. 그는 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에디슨은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기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상당한 개구장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병아리를 부화시키려 알을 품는 일하는 에디슨의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행동은 초등학교에 진학해도 변함이 없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에 토를 달거나 하늘을 날고 싶다는 친구를 상대로 실험을 해 다치게 하는 등 독특한 행동으로 문제아라 낙인을 받죠. 결국 10살 무렵 퇴학을 당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아 에디슨을 바로 잡아준 건 그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직된 학교 시스템이 아이의 호기심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지식을 가르쳤죠. 그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대를 귀찮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질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모습이 훗날 세계 최고의 발명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발명하는 걸 좋아했는데 의외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전기식 투표 장치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전신기 특허로 번 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멜로파크에 연구소를 세우는데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연구소는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재능 있는 전문가 25명과 함께한 민간 연구소였죠. 연구소는 새로운 발명품 개발에 몰두했는데 400여 개의 특허와 다양한 발명품이 이곳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축음기는 소리의 녹음과 재생을 가능하게 했는데 오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고 축음기 출시로 에디슨은 멜로파크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에디슨이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건 1879년 백열전구를 개발하면서부터예요. 이 발명은 사회에 혁신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기조명 시스템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전기의 생활화를 만들었죠. 간혹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전구는 에디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필라멘트의 연소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전구 안에 공기를 빼내는 발상이나 산소봉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했었어요. 전구 자체만 보면 영국의 조지 푸스완이나 미국의 하이런 맥심이 더 앞선 연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실에 앉아 전구 성능 개량을 위해 연구했다면 에디슨은 전구가 연구용 기술이 아니라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생활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게를 두었어요.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의 장점은 산화시킨 대나무를 필라멘트로 사용했다는 점인데 무수한 실패를 통해 찾아낸 결과였죠. 기존의 전구는 5분을 넘기기 힘들었지만 에디슨의 전구는 13시간이나 유지되는 획기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언론을 통한 쇼맨십도 뛰어났어요. 경쟁자들이 아예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문을 흘리기도 했고 기존 전구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다면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발표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구 상용화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확립할 수 있었어요. 에디슨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전구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우선 효율성이 높은 발전기와 각 가정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송전선, 그리고 요금 징수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전구라는 단순한 기기의 발명을 넘어 전기를 공급하는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점이 에디슨이 사업가로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1882년 뉴욕 주식거래소의 수만 명을 상대로 전구를 통한 전류 시연을 펼치며 이전까지 있었던 전구의 기억을 지우고 백열전구의 발명가로 각인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발명품의 효과적인 마케팅의 중요성 등 남다른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명품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자신의 벤처를 설립하기로 하는데 이 시기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가인 JP 모건을 만나요. 모건은 에디슨의 전구 개발과 전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884년부터 1885년까지 멜로파크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전류 방식을 가지고 대립했고 테슬라가 독립하며 에디슨과의 경쟁 관계가 되었죠.
에디슨이 사용한 전류 방식은 직류 방식인데, 직류는 전류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로 전력 손실은 적고 전기를 저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거리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면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교류는 전류가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기로 직류와는 다르게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을 할 수 있었고, 교류 발전기와 변압기를 개발하며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에디슨이 먼저 직류 도입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지만 사실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당시 에디슨은 직류 전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를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교류 전력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대중의 불안을 조장하기도 했죠. 테슬라가 에디슨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라이벌이었다면 웨스팅하우스는 사업적인 라이벌이었어요. 철도의 에어브리크를 개발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웨스팅하우스는 교류에 대한 믿음으로 테슬라의 연구도 후원합니다. 1893년 시카고 월드페어에 대규모 전력 공급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에디슨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죠. 전기산업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면서 에디슨의 회사는 재정적으로 공경에 빠졌는데, JP모건은 경쟁사 중 하나인 톰슨 휴스턴과 합병을 추진하고 새로운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류를 고집했던 에디슨은 회사에 대한 권한을 잃었고 사실상 전기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죠. 이런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초기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의 백열 전구가 신생회사의 핵심 상품이 되었고 전기조명 시스템을 개발하며 세계 인류 회사가 되었어요. 사회에 대한 에디슨의 공헌 역시 발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기를 통해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산업연구소가 설립되는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에디슨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와 기업가 정신은 전 세계 여러 세대의 발명가와 기업가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